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차례 사마스티티. 자, 시선 먼저 가지 말고 마시면서 핸즈업. 내쉬면서 손부터 내리면서 상체 같이 내려갈게요. 무릎 살짝 굽혀서 배를 허벅지에 붙이고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마시면서 헤드업. 자, 이제 손바닥으로 앞하나 합니다. 그 다음 내쉬면서 등을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무릎을 충분히 굽히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시선은 계속 손 사이 보세요. 차투랑가. 좋아요. 힘들면 무릎 대고 내려가셔도 돼요. 자, 마시면서 업독. 다시 바로 차렷 테이블 자세. 자, 이제 업독에서도 또 한마디 해볼게요. 자, 업독에서는 우리가 이 몸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항상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 발등 여기서부터 쌓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업독에서 가장 높은 곳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지막으로 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쭉 쌓아 올리고 동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놓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가슴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시 내리고 턱을 당겨놓고 가슴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턱을 당겨놓고 가슴을 들면은 가슴을 드는 힘에 집중하기가 좀 좋아요. 근데 내렸다가 고개 뒤로 넘겨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가슴을 드는데 집중이 덜 돼요.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가슴을 드는데 집중이 되는데 고개를 들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목이 전체적으로는 젖혀지지만 가슴을 드는 힘이 조금 부족해지거든요. 우리가 훅을 할 때는 경추와 요추는 기본적으로 C자 굴곡이 있죠. 원래 잘 휘어요. 여기는 잘 뒤로 젖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흉추는 1차 만곡이잖아요. 그래서 훅을은 흉추를 어떻게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흉추를 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은 쉽게 꺾이는 요추랑 경추로 쓰면은 흉추가 안 움직이고도 후굴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양은 후굴인데 깊은 곳에서 후굴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독을 할 때 차투랑을 했어요. 업독을 할 때 경추부터 써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흉추를 안 쓰게 돼요. 왜냐면 이미 나는 뒤로 젖혔으니까. 그래서 차투랑가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서 턱을 당겨서 손으로 흉추를 쭉 밀어 올려야 돼요. 다 올라갔으면은 거기서 연장으로 간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원래 기본적으로 업독을 할 때는 위쪽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코끝을 보고 업독을 하게 되면은 한번 코끝을 보면서 가슴을 들고 일단 코끝을 보세요. 코끝을 본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을 넘기는데 계속 코끝을 보면서 넘겨볼게요.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내리고. 왜냐면은 내가 고개를 넘기려고 하면 마음이 뒤로 가기 때문에 봤다가도 이렇게 내가 뒤로 가야지 하고 눈도 같이 눈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의도는 이쪽으로 가지만 마음을 의식을 여기다 계속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끝을 드리시티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고개가 뒤로 넘어갈 때도 가슴과의 연결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시선을 뒤로 넘겨버리면은 가슴이 덜 갔는데 목만 획 제껴질 수도 있고 목이 좀 유연하신 분들은 목만 넘겨서 업독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업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흉추가 열리고 후굴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만 자꾸 넘기니까 업독이 딱히 후굴에 도움이 안 되는 동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할 때 고개를 먼저 넘기지 말고 가슴을 먼저 쭉 들어올리고 가슴은 손에서부터 들어올려야겠죠. 손에서부터 쭉 들어올리고 다리도 쭉 펴고. 업독은 개 자세잖아요. 개는 다리가 있죠. 다리가. 그리고 업독이랑 비슷한 하타요가 자세가 부장가사나라고 있죠. 부장가는 뱀이잖아요. 뱀은 다리가 없죠. 그냥 척추 힘으로 몸을 들잖아요. 그래서 부장가사나는 뱀처럼 몸이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척추로 이렇게 몸을 들어요. 그 손을 그냥 살짝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업독은 개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로 몸을 드는 게 아니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나 골반이 바닥에 닿아 있게 되면은 여기 기대 있게 되기 때문에 척추만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다리를 딱 펴서 발등으로 바닥을 누르고 활성화 시켜 놓고
이렇게 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닿지 않게 들려 있게 그러니까 업 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등과 발바닥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먼저는 서해부를 열어야겠죠. 서해부를 열고 복직근을 펴고 흉추를 열고 그 다음 그 연장선으로 고개를 가는데 코끝을 보면서 가슴과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뒤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업독을 한 다음에는 내려올 때는 마지막에 우리가 고개를 젖혀서 업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접을 때는 여기서 반대로 고개부터 내려서 손으로 몸통을 들어 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운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지 않은 경우에 이건 의식적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의식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죠. 제 발 볼게요. 머리를 마지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면 이게 훨씬 쉬워요. 뭔가 편하거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 그냥. 우리가 종이 접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접었으면은 그 반대 순서대로 나와야지 에너지가 접힌 반대 방향으로 펴지면서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처럼 안 좋은 건 이거죠. 업독할 때는 머리부터, 다운독은 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움직임이에요. 에너지를 착착착 차곡차곡 쌓아서 정점을 만들어 놓고 정점을 만들었던 에너지를 풀면서 다시 반대 동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양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몸이 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업독에서 다운독을 들어갈 때는 쭉 마지막에 머리를 젖히면서 동작을 완성했잖아요. 머리를 풀어주고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도 손으로 안밸런스 감각을 기르는 거죠. 손으로 몸통을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하면 기니까 차투란가에서부터 그냥 시작해볼게요. 자, 배 바닥에 내리셔도 괜찮아요. 차투란가. 자, 마시면서 업독 턱 당겨서 손으로 가슴을 먼저 들어 올리고 발등 바닥에 대야겠죠? 그리고 허벅지랑 무릎도 떼고 손으로 쭉 펴서 기지개 켜듯이 쭉 고개 뒤로 시선은 코끝.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손으로 계속 밀고 있는 거 유지하면서 목 풀어주고 손으로 배 들어 올리고 한 발 한 발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네, 다운도 좋습니다. 자, 다운독까지 왔어요. 자, 무릎 다시 내리고 앉아보세요. 자, 다운독에서는 우리가 다운독도 업독도 마찬가지지만 다운독이든 업독이든 모든 동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조물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대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운독을 했을 때 유연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다운독이 돼요. 이건 지금 너무 무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다운독에서 기본적으로 세우고 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운독이 아까 보니까 기본적인 정렬을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독에서 발 간격은 내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간격으로 벌리셔야 돼요. 내 주먹 2개가 들어가는 간격은 내 주먹이 골반에 보면 4개 정도가 내 주먹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2개 정도 벌린 상태에 발 여기 두는 거는 내 그냥 골반 간격으로 발을 벌리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벌리고 다운독에서 팔과 다리의 간격은 우리 이렇게 테이블 자세를 했을 때 테이블 자세에서 어깨는 손꿈치 위에 있고 무릎은 엉덩이 밑에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발 앞꿈치를 세우고 이렇게 다운독을 했을 때 내 몸에 적절한 위치가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운독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운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우는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고 무리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할 때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테이블 자세 해보세요. 어깨 밑에 손꿈치가 오게 하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오게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무릎의 간격은 주먹 2개 정도 간격으로 벌려보세요.
그리고 발 앞꿈치 세우고. 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소 고양이 자세 할 때 그 테이블 자세죠. 여기서 어깨를 전인하고 등을 동그랗게 해보세요. 들어 올리지 말고. 네, 그렇죠. 날개뼈가 서로 멀어질 수 있게 해보세요. 등 동그랗게. 그렇죠. 배를 들어 올려야죠. 자, 이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다운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몸을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들고 있는 구조죠. 이걸 유지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바닥에서 1cm만 띄워보세요. 자, 어때요? 이때 손과 몸통에서부터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느껴지나요? 이 느낌을 가지고서 무릎을 쭉 들어 올려 볼게요. 뒤꿈치 들고 있고. 자, 높이 까치발 들으세요. 까치발 든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면은 엉덩이가 높아지죠. 자, 그 상태에서 손꿈치로부터 엉덩이를 멀리 쭉 보내보세요. 멀리 손에서부터 엉덩이 밀어내세요. 뒤꿈치 내리지 말고. 그러면은 뒤꿈치 때문에 엉덩이는 높아져 있고, 그리고 손으로 밀어내니까 높아지죠, 좌골이. 그렇게 해서 손으로부터도 밀어 올리고 발 앞꿈치에서부터도 밀어 올리고, 그래서 에너지가 완전 높아져 있어요. 그 높아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뒤꿈치를 내려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갈비뼈를 등 쪽으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고 살짝 들어 올리고, 어깨는 거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깨 거상하는 게 어깨가 서로 모인다는 게 아니고 뒤통수 쪽으로 쭉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손으로 바닥을 밀고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좋아요. 거기서 시선은 원래 이 다운독에서의 드리시티 시선은 배꼽인데, 배꼽을 보는 게 쉽지가 않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본다 생각하지 말고 발 사이 혹은 무릎 사이를 본다 생각하면서 등이 동그래지게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자, 거기서 호흡해 볼게요. 깊게 호흡하고, 하나. 자, 여기서도 팔꿈치를 쭉 펴야겠죠.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무릎 내리고 다시 테이블 자세로 앉아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호흡과 반달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자, 무릎 꿇고 그냥 앉아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괄약근을 한번 딱 조여보세요. 풀어보고, 괄약근을 조여보고. 힘드세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지금. 괄약근 한번 조여보고, 풀어보고. 자, 괄약근을 조일 때 에너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약간 우다나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있죠. 풀면은 내려가요.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자, 배도 마시면서, 배는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도 당기고. 그래서 우리가 배를 이렇게 쑥 당기는 거를 우디아나 반다라고 하고, 괄약근, 골반 기저근을 잠그는 거를 물라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호흡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마신 호흡에서는 상승 에너지가 있나요? 하강 에너지가 있나요? 마실 때는 상승 에너지가 있죠. 내쉴 때는 하강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마실 때는 약간 우다나 에너지가 생기고, 내쉴 때는 아파하나 에너지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실 때 괄약근을 조여볼게요. 마시면서 괄약근을 조여보고. 그러면은 그냥 상승 에너지가 아니고 척추 안에서부터 쭉 뭔가 에너지가 상승하는 게 느껴져요. 쿤달리니가 상승하는 거를 느껴보는 거죠. 괄약근 조이면서 마시게 되면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척추 쪽에서부터 쭉 상승하는 에너지가 있고. 내쉬면서 배를 쑥 당겨볼게요. 마실 때도 배를 당기긴 당겨야 되지만, 내쉬면서 배를 쑥 당기면은 뭔가 아파나되면서 안정되는 느낌들, 그라운딩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운독 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모든 동작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다운독에서만이라도, 다운독에서 마실 때 괄약근을 조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는 괄약근을 좀 풀어도 돼요. 내쉬면서는 배를 쑥 당기는 데 집중하고, 마시면서 괄약근을 당기고 조여주고,
내쉬면서 배를 쑥 당기고, 마시면서는 등을 길게, 어깨를 거상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어깨를 거상하는 거죠. 우리가 앞쪽으로 봤을 때는 전인을 하게 되면은 손이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쓰고요. 위로 들었을 때는 거상을 하게 되면은 손이 밀어내는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다운독에서는 거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야지 손으로 아파나와 우다나를 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마실 때는 공간을 만든다 생각하고 내쉴 때는 기반을 만든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괄약근을 잠그면서 쭉 몸을 쭉 더 펴주고, 내쉬면서는 무게가 손과 발에 좀 실린다 생각하면서 가라앉는다 생각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죠, 사실은.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과 반달을 동시에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5호흡을 하고 들어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움직일게요. 다운독을 한 다음에 들어올 때도 발이 움직이잖아요. 발이 움직이니까 손이 기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손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운독 들어갈 때 아까 뒤꿈치 들어서 몸을 한번 쭉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몸을 다 편 상태에서 다운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앞으로 들어갈 때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성큼성큼 들어가기보단 나중엔 우리가 여기서 점프도 하고 뭘 하게 되니까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갔다가 이렇게 약간 모멘텀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면서 손에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손에 기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기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로 걸어오는 게 아니고 발은 딸려오는 거고 계속 손에 기반을 만들면서 걸어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자, 다운독 해볼게요. 자,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고양이 자세 먼저 만들어서, 고양이 자세, 선생님 소자세요, 그거는. 그렇지. 자, 무릎을 살짝 들고, 저 다 보고 있어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무릎을 살짝 들어서 손에 무게를 딱 실리는 걸 감을 잡고 들어 올릴게요. 자, 뒤꿈치 높게 들어서 엉덩이 높게 들어 올리세요. 손으로는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뒤꿈치를 살짝 내려봅니다. 자, 발 간격은 내 주먹 2개 정도 간격이에요. 지금 주먹 2개가 너무 넓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발은 사마스티티 했을 때처럼 발 날이 11자가 되게 해보세요. 그럼 약간의 안짱다리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자, 마시면서 괄약근 조여볼게요. 내쉬면서 복부를 당겨보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마시면서 괄약근 조여주고,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둘, 마시면서 골반, 내쉬면서 복부, 셋, 마시면서 괄약근, 내쉬면서 복부, 넷, 마시면서 괄약근, 내쉬면서 복부, 5. 수업 끝났죠? 그 다음 어깨 살짝 앞으로 오면서 뒤꿈치 다시 들어볼게요. 그럼 뒤꿈치를 들면서 어깨가 살짝 앞으로 오면은 아까 다운독 했을 때보다 손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죠.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접으면서 뒤로 앉았다가, 개구리 뛸 것처럼 뒤로 앉았다가,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오면서, 그럼 손의 무게 실리죠? 그 다음 한 발만 오세요. 한 발만 온 다음에 거기서 반대발 오기 전에 어깨 조금 더 앞으로 올게요. 그리고 반대발 당겨오세요. 그렇죠. 헤드업, 거기서 헤드업 하죠. 이때 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쉬면서 늑골을 허벅지에 붙이면서 우타나사나. 무릎을 살짝 접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기반을 두고 마시면서 핸즈업. 발 뒤꿈치는 살짝 띄워져 있어야겠죠, 지금. 핸즈업 하세요. 시선 엄지손가락. 내쉬면서 몸 흔들리지 않게 팔만 움직입니다. 몸은 고립시켜 놓고 팔만 천천히. 그래서 이 수리하나 마스카를 끝나고 나면 아, 끝났다 싶어서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알아차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수련하실 때 좀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방향으로 점차점차 수정과 교정이 되겠죠. 자, 수리아나 마스카라 A를 지금 말씀드린 걸 최대한 기억하면서 3번 해볼게요. 자, 차렷, 사마스티티. 복부 당기고, 마시면서 핸즈업, 골반과 발바닥 의식하고, 다 올라가서 고개 들면서 엄지손가락. 복부 당기고, 손부터 내리고, 상체 숙입니다. 무릎 살짝 접어서 배를 허벅지에 붙이고, 목은 편안하게. 마시면서 헤드업,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고 등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무릎 접으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차투랑가 내려갑니다. 자, 마시면서 손으로 가슴 먼저 들을게요. 업도 가슴 다 들렸으면은 고개 뒤로 시선 코끝 고개 먼저 풀어주고 손으로 배랑 등을 들어 올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뒤꿈치 높게 들어서 팔을 쭉 편 다음에 뒤꿈치 내릴게요. 턱 당기고 어깨 거상. 마시면서 괄약근. 내쉬면서 복부. 1, 2. 여기 들어 올릴게요. 3. 거기 등 누르지 마세요. 4. 5. 뒤꿈치 한번 들었다가 뒤로 한번 살짝 앉았다가 모멘텀을 만들고 앞으로 오면서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헤드업.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배 허벅지 붙이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핸즈업. 시선 엄지손가락 팔꿈치 쭉 펴세요. 내쉬면서 사마스티티. 천천히 끝까지. 내려와서 팔 흔들리지 않게. 2번째 마시면서 핸즈업. 내쉬면서 다운. 마시면서 헤드업. 가슴 쭉 펴고 등 동그랗게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차투랑가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업독. 발등에서부터 쭉 펴세요. 시선 코끝. 목 풀고 내쉬면서 다운독. 뒤꿈치 한번 높게 들었다가 내려갑니다. 1, 2, 3, 4, 5. 뒤꿈치 들었다가 한번 앉았다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헤드업. 내쉬면서 배부터 허벅지에 붙인다 생각하면서 숙일게요. 마시면서 핸즈업. 내쉬면서 바로 팔꿈치 쭉 펴고. 네, 우리가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았는데 하기 전에 기억이라는 말이 메모리라는 단어가 있죠. 메모리라는 말이 라틴어로 메모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근데 메모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고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깨어있는 건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요가수트라에도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신념, 노력, 억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억념,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움직이는 패턴과 습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결국은 내 습관이에요. 내 습관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죠.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지만 무의식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이라는 건 무의식적인 효율성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비효율성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반자동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반자동, 수동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아사나의 움직임도 아무리 오랜 시간 수련해도 끝까지 수동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아사나가 자동으로 되는 건 수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도 막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더 이상 수련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매번 할 때마다 마치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뭘 신경 썼어야 되지? 뭘 기억했어야 되지? 뭘 느껴야 되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매번 새로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제 했던 걸 그냥 또 하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수련이라보다는 율동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면은 혼자 하면은 너무 까마득해지겠죠. 자, 잘 기억하면서 한번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사마스티티. 기억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고개 먼저 들지 말고 핸즈업. 복부 당기고 내쉬면서 다운. 무릎 살짝 굽혀서 배 허벅지 붙이고. 마시면서 헤드업. 손으로 팔 쭉 펴고 등 동그랗게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차투란가. 마시면서 업독. 발등에서부터 들어 올리세요. 고개 먼저 풀어서 내쉬면서 다운독. 손으로 밀면서 다운독으로 들어갈게요. 몸을 한번 등도 쭉 펴고 다리도 쭉 편 다음에 뒤꿈치를 내려줍니다. 하나. 새끼발가락도 활짝 열어줄게요. 둘. 내 허벅지와 배 사이에, 그러니까 내 지금 바닥과 내 몸통 사이죠. 거기에 큰 짐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누르시면 안 돼요. 등을 들어 올려야 돼요. 셋, 넷, 다섯. 뒤꿈치 한번 들었다가 한번 앉았다가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와 봅니다. 헤드업. 뒤꿈치는 살짝 띄워져 있고요. 내쉬면서 배를 허벅지 붙이면서 편안하게 내려가세요. 거기서부터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쭉 펴서 엄지손가락 보고 복부 당겨져 있고 몸통 고립하고 팔만 내릴게요.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A를 기반으로 수리아 나마스카라 B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B는 A에 있는 원칙들이 다 적용되고 B에서는 우카타사나랑 비라바드라사나만 추가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우리가 연습해보고 연결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카타사나를 할 때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A는 무릎을 접지 않고 손을 핸즈업 했었죠. 우카타사나는 무릎을 접고 핸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접었는데도 에너지가 A랑 똑같다. 그럼 무릎을 접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우카타사나는 우카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쭈그려 앉아 볼까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이렇게 쭈그려 앉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골반이 후방경사가 일어나요. 그죠? 후방경사가 일어난다는 건 장골능, 그러니까 좌골 쪽에 좌골이 이래. 골반의 뼈가 뒤로 당겨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잠깐 해봤지만 이렇게 장골능이 뒤로 당겨지면은 팔을 뻗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등을 약간 동그랗게 해서 이 자세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마늘도 빠고 해야지 이게 자세가 잘 되는데 이렇게 후방경사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올라가죠. 그죠? 자, 근데 무릎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기 쉽죠. 거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들기가 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골반이, 장골능이 앞으로 밀리면 팔이 들기가 쉬워지고 이게 뒤로 당겨지면 팔이 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가에서 이제 후굴이나 동작을 할 때 어깨가 많이 열려야지 동작이 깊어지는데 어깨가 많이 열리는데 방해하는 근육이 아까 장골능에서부터 시작한 광배근이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자꾸 길어지게 훈련을 하면 우리가 동작을 할수록 점점 어깨가 열리는데 거기가 별로 길어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는 반복을 하는 게 큰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카타사나는 사실은 밑에는 이렇게 전굴 자세죠. 이런 느낌에서 팔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래서 우카타사나는 팔이 드는 게 어려운 게 일단 당연한 거고
수리아나 마스카라 A에서 팔을 들 때와는 다른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골반이 이렇게 뒤로 말리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이 몸 안에 반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얘가 이렇게 내밀어져서 골반이 전방경사되지 않고. 그래서 우카타산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광배근이 길어지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빼놓고 이렇게 되면 팔 들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점점 어깨가 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릎 꿇은 자세처럼 되게 되면은 광배근이 별로 안 늘어나요. 근데 무릎을 뒤로 이렇게 빼게 되면은 여기가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팔을 들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카타산을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카타산을 한다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제 발만 다리만 해볼게요. 발 앞꿈치는 가볍게 모으고 뒤꿈치는 서로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팔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 앞에서 모아보세요. 여기서 손바닥을 서로 꽉 밀어보세요.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정거근? 다시. 대흉근. 이렇게 꽉 모으면은 손바닥을 꽉 붙이면은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점증이라고 하는데 말단을 서로 붙이려고 하면은 거기를 시작하는 지점에 의식이 가거든요. 팔 내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서로 꽉 붙이려고 하면은 어디가 힘이 들어가겠어요? 내전근 안쪽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반다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할 때 뒤에 보이시죠? 할 때 무릎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안쪽에 의식이 없어요. 근데 무릎을 서로 붙이려고 하면 붙이려고 힘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의식이 강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손 붙이려고 하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카타산을 할 때는 무릎을 서로 밀어주면서 엉덩이 뒤로 빼게 되면은 반다 쪽의 에너지가 딱 인식되게 돼요. 그 곳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카타산을 할 때 발을 서로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를 딱 밀어주니까 이 안쪽에 의식이 생기겠죠.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주게 되면은 무릎에서부터 에너지가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뒤로 이렇게 밀었으니까 늘어나겠죠. 살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다시 무릎 쪽으로 모이고 이쪽으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 하트 모양처럼 일로 갔다가 다시 복부 쪽으로 들어가서 뒤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는 정지해 있지만 에너지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안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내밀어 버리면은 에너지가 저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 여기 무릎 앞쪽 여기에 무게가 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허벅지 운동은 돼요. 허벅지 운동은 되지만 반다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어깨를 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카타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별 효과가 없다. 반복적으로 했을 때 몸이 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여기를 고립시켜야겠죠. 들면서 안 들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지 말고 고립시켜 놓고 밀어 놓고 쭉 뻗으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은 힘들고 두 번째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깨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반달 인식하기가 좋고. 자, 그렇게 우카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